여러분은 부동산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부동산 투자에 모든 걸 걸었던 한 부부가 파산 직전의 상황에 놓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절대 무모한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지만 욕심과 불안,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부가 어떻게 영끌해서 아파트 세 채를 샀고 지금 왜 파산 위기에 몰렸는지 그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누구인가? 이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공무원 부부 민소 씨와 혜진 씨입니다. 두 사람 모두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승진해왔고 월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소득은 부부 합쳐 연 1억 원 정도였으니 결코 어렵지는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과소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성격이었지만 딱 하나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월급이 낮거나 비슷한 진들이 부동산으로 몇 억을 벌어 인생 역전한 사연들을 접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근로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큰 결심을 하고 부동산 투자 학원에 등록하여 몇 개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강의료로 지불합니다. 두 사람은 신혼 때부터 내 집 마련을 꿈꿨고 한때는 공무원 연금만 믿고 살다가 2020년 부동산 폭등기를 맞으면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 과감하게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부부가 합의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 덕분에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큰 함정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기로 결심합니다. 첫 번째 선택 서울 아파트 매입. 지방에 거주하던 부부는 2020년 7월 서울에 위치한 84인짜리 아파트를 17억 원에 매입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정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왜냐고요? 1년 뒤에는 20억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서울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다들 집을 사고 있었죠.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서울 전 지역이 매일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당시 두 사람은 전세를 끼고 갭 투자 방식으로 이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본인 돈은 3억 원이고 나머지는 전세 보증금 12억과 신용대출과 회사대출 2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파트 욕심이 부른 화.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를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는 시절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사고 난 후 부부는 계속해서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울과 수도권 외곽도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결국 2021년 초 두 사람은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합니다. 다 갭 투자로 구입하였고 모자른 돈은 부모님과 친인척, 지인들에게 일부 빌려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총 3채의 아파트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대출이 더 나왔을까? 네, 나왔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덕분에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부족한 금액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빌려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확신했죠.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우리도 자산가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폭락과 절망. 신기하게도 주택을 투자하고 난 이후부터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은 떨어졌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금리가 더욱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불과 1년 만에 3억 원 이상 떨어졌고 수도권 아파트는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가격이 내려가 전세 재계약 시 전세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어야 했고 시장이 얼어붙어 매수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출 이자를 몇 번 못 내다가 대출 연체 안내 문자까지 받게 됩니다. 거기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폭증했습니다.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는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 하지만 전세를 끼고 산 집이라 월세 수입도 없습니다. 결국 2023년 초 부부는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헐값에 팔고 손해를 보든가 버티다 파산하든가. 결국 버티다 못해 손해보고 주택을 매물로 내놔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매년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까지 체납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도 해봤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파산과 회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모든 것을 잃기 직전입니다. 집을 팔아도 빚이 남고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들이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곧 다시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판단하고 신용대출을 넘어 대부업 대출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영끌 투자의 위험성. 여러분도 영끌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언제나 오를 수 없고 무리한 투자는 결국 발목을 잡기 마련입니다. 지금이라도 무리한 대출로 위험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잘못된 선택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연이 안타까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무지성 투자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사례가 없길 바랍니다.